제주지방에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면서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면서 승객들로 북새통을 입었습니다. 올 들어 제주 지역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공항 주변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제주시 지역 자동차가 1년 만에 11%나 늘었습니다. 인구보다 빠르게 자동차가 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왕벚나무 자생지인 제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왕벚나무가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의 밤사이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됐던 제주공항에는 승객들이 몰려들면서 하루 종일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가 꺾인 채 주저앉아버렸습니다. 비닐은 뜯겨져 나갔고 뼈대도 엿가락처럼 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강풍에 철제 구조물들은 10m 이상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10m 정도 옆에 양파밭으로 날렸습니다. 이 하우스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쪽 지역이 정전까지 됐고, 아파트 모델하우스 천막이 날아가 파손되는 등 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밤사이 제주시에 초속 23.7m, 중급 태풍과 맞먹는 강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무더기 결항 사태가 빚어졌던 제주공항에는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발이 묶였던 승객 14,000여 명이 몰려들어 하루 종일 혼잡을 빚었고 김해공항의 기상 악화로 항공기 30여 편이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결항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오갈 데도 없어지고 가게 이제 회사가 제일 차질이 좀 문제가 많지. 아무래도 결항이 되다 보니까 하루 늦춰지다 보니까. 기상청은 제주공항 상공에 바람의 속도와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윈드시어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로 유입될 때 바람이 한라산 때문에 양옆으로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한쪽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고 한쪽으로는 약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라산에는 최고 4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고 제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어린이날인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 최고 80mm의 비가 오겠고 황사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2공항 추진과 대규모 택지 공급 등 각종 개발 호재에 힘입어 제주 지역 땅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다 보니 주변 지역 땅값이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분기 전국의 땅값은 지난해 4분기보다 0.56% 오른 가운데 제주도는 6배가 높은 3.64%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제주 지역 땅값 상승률은 지난해 1%에 머물다 4분기에 4.62% 큰 폭으로 오른 뒤 올 들어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성산읍 지역보다 주변 지역의 땅값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은 4.66% 오른 반면 주변 지역인 표선이 5.5%, 구자가 5.03% 상승했고 남원과 조천 지역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그런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 주변 지역인 표선이나 구자로 이제 대체 수요가 이제 발생하면서 이제 그에 대한 이제 토지 수요가 그쪽으로 이제 이동한 부분들이 상당히 가격을 상승하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고요. 제주도는 전분기보다 상승폭이 적고 토지 거래량이 11% 줄긴 했지만 땅값 상승폭이 큰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저희들이 그 땅값 상승률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한 이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역도 확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10년 동안 주택 10만 호를 공급하는 제주형 주거복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서 제주 지역 땅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는 1인당 자동차 대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인데요. 최근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자동차 수는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 교통체증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교차로.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35만 7천여 대. 1년 전보다 11%인 3만 6천여 대가 늘었습니다. 현재 추세로 제주시 등록 차량이 증가하면 올 연말에는 37만 6천여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시의 인구는 5년 동안 4만 4천여 명이 늘었지만 자동차는 이보다 4배나 많은 17만 대가 늘어났습니다. 1인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0.75대로 전국 평균 0.41대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원래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도 막 30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차가 확실히 주차 공간 자체도 저희 집만 해도 너무 많이 막혀서 아침에 빠져나오는데도 되게 많이 무리가 가긴 하더라고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합친 도내 등록 차량은 44만 6천여 대. 내년이면 50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이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어떻게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만들어 줄 거냐가 가장 급선무이고요. 이에 따라 차고지 증명제와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변호사들이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고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명 안팎의 변호사로 특위를 꾸리고 이달 안에 공식 입장을 발표한 뒤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왕벚나무 자생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나무 중에 가장 크고 오래된 왕벚나무가 발견돼서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그러운 초록이 가득한 숲속에 아름드리 나무가 자태를 뽐냅니다. 높이 15.5m에 밑동둘레가 4.5m. 제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왕벚나무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나무에 추정되는 나이는 265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던 왕벚나무보다 65년이나 앞섭니다. 노고수라서 연령이 다 측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일정 부분 측정된 그 확실한 값을 가지고 추출하지 못한 부분을 추정해서 265년이라는 값을 추정값으로 산출해내었습니다. 이 나무는 한 해 평균 3cm가량씩 자랐고 온도가 높으면 느리게, 습도가 높을수록 잘 자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최고령 왕벚나무의 발견은 제주가 유일한 왕벚나무 자생지임을 확인하고 자연 수명을 규명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에서는 교잡이 돼서 자기네들이 개발한 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제주도에 이 정도의 오래된 나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전부터 제주도가 왕벚나무의 자생지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주도는 왕벚나무가 기후 변화에 민감한 종일 가능성에 대비해 보호 대책을 세우고 자원화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 CBS 방송국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7일 제주 CBS 건물 CCTV와 주 조정실 유리창을 파손하고 특정 교회를 반대하는 포스터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와 강원도 양양을 잇는 항공노선이 오늘부터 시범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코리아 익스프레스 항공은 오늘 오전 9시 반 50인승 여객기에 승객 16명을 태우고 양양공항을 출발해 오전 10시 50분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코리아 익스프레스는 앞으로 3주 동안 주 4회 부정기 운항한 뒤 오는 6월부터 제주와 양양 노선에 하루 한 편 정기 취항할 예정입니다. 제주 미래비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개원 19주년을 맞아 마련한 국제 세미나에서 강호진 주민자치연대 대표는 미래비전의 1차 산업과 주민자치 부분이 미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욱 제주대 교수는 미국 하와이나 중국 하이난과 달리 제주는 자치법안을 만들 수 없어 한계가 있다며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지역 경찰과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대규모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도교육청은 업무 협약을 맺고 경찰과 교사 140명으로 구성된 범학교폭력 근절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중고등학교 학생 생활부장 70여 명을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하고 교육감은 경찰 40여 명을 명예교사로 위촉한 뒤 교내 경찰관 업무를 맡길 계획입니다. 제2대 해병대 제9여단장의 이용훈 준장이 오늘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용훈 신임 여단장은 지난 1998년 임관한 뒤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장과 계룡대 근무지원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초대 9여단장인 김승호 준장은 연합사 연습처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스포츠토토 자금 마련을 위해 어린 자매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33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제주 시내 한 가정집에 복면을 쓰고 침입해 8살과 14살 된 자매를 흉기로 위협한 뒤 10만 원을 빼앗고 신고를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장애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34살 A씨를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를 겪고 있는 5살 난 여자 어린이를 밀어 넘어뜨리고 팔을 입으로 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